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장충체육관은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실내 경기장이고요. 체육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들을 함께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장충체육관을 리모델링 지난번에 한다는 거 아시죠? 다시 개장을 했는데 재개장한 지 벌써 1년이 됐군요. 체육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난 장충체육관에 대해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알아봅니다. 박효진 서울시설공단 장충체육관 사업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다들 관심이 많았고요. 재개장 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시간 빠르네요. 네,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장충체육관. 네,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장충체육관은 중구 동호로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층의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관람석은 4,50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체육관 이외에도 지하층에 보조체육관 1개소와 다목적실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 최초로 개장한 이후에 50년 만에 약 2년 6개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가지고 작년 1월 재개장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동 이름을 할 땐 장충동에 있어서 장충체육관인데 지금은 이제 도로명을 쓰면서 동호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동호체육관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장충체육관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50년을 사용을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건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걸쳐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도 좀 알려주시죠. 네, 1963년도에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노후화됐고 거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트러스 등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이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이외에도 장충체육관의 이제 역사성을 갖다가 보존하면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그 수요에 부응하고 대표적인 도심의 체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과 함께 웃고 또 많은 추억이 있는 장충체육관이죠.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농구 경기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예전에 그래서 뭐 복싱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기억도 좀 나고 뭐 씨름 이런 것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레슬링은 안 했나요 옛날에? 했습니다. 했죠. 옛날 레슬링이 국민들 사이에서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김일 선수, 박치기 이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자, 근데 이제 안전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훨씬 더 좋은 기술로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장충체육관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외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춤과 놀이를 갖다가 웅장하고 역동성 있는 곡선으로 형상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춤 같은 경우는 부채춤이 이제 곡선을 가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이죠. 창측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통 놀이인 강강술래의 그 원을 형상화했고요.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과 계단 외부, 계단 연결되는 부분은 탈춤의 역동성을 갖다가 가미했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실내 공간 활용 위주의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그 내부 활용도 뿐만 아니라 외형에도 이제 현대적이고 하이테크한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의 장충체육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조명 아래 연출된 모습은 그 예전하고 확연히 비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나가면서 저도 보지만 그게 과거에도 이렇게 돔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좀 유지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좀 보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내부 시설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지만 겉모습은 비슷하구나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르네요. 다르고 여러 의미들이나 현대적 감각들이 뒤섞여 있어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보면 훨씬 더 보실 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그렇고요. 내부 시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편안한 경기 관람을 위해서 예전에 좌석이 46cm밖에 안 됐는데 이제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 체형도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좌석 너비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1cm로 확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트렌드에 맞게 가족석이라든가 연인석 등 이제 테마석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석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다른 뭐 시설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성 명기수의 1.6배를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안내실이라든가 의무실, 수요실 같은 쾌적한 관람 환경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경기장으로는 이제 최대 규모의 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하에는 이제 보조 체어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걸 새로 조성해 가지고 프로배구 경기의 연속 경기뿐만 아니라 농구라든가 체육대회 등의 이제 시민 체육에도 이용하고 있고, 하부층에는 이제 가변석을 적용해 가지고요. 기존에 36m인 것을 이제 현재는 46m로 확대를 해 가지고 배구나 농구뿐만 아니라 핸드볼까지 할 수 있는 실내 모든 구기 종목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성이 됐다 하겠습니다. 네. 좌석의 크기를 확대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 좌석을 만들다 보면 기존보다 관람석은 개수는 조금 줄었을 수 있겠네요. 좀 줄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편의성을 감안을 해야 예,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충체육관은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서. 네. 그게 동대 입구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내리면 들어가는데, 그 역에 가까운 장점에다가 이번엔 또 리모델링 하시면서 접근성을 더 좋게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경우는 흔히들 이용하시는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데요. 네. 특히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에서 내리시면 지하철역하고 장충체육관 지하 전용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네. 그쪽을 이용하시면 지상의 횡단보도를 거치는 불편함 없이 바로 통행이 가능하시거든요. 통로는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보행자 중심의 동선 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자가용을 이제 간혹 갖고 오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장충체육관 주차장이 규모가 좀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자가용 갖고 오시면 인근 이제 동국대학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는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네. 더 넓힐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도 주차장은 또 모자랄 거예요. 예, 지하에 다른 시설들을 또 새롭게 개선을 하시고요. 일단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만드시고 훨씬 더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최근에 이 공공체육시설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문화행사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시설을 확보하셨나요? 네, 이제 장충체육관도 이제 여느 공연장 못지않게 뮤지컬이라든가 콘서트 이런 각종 문화 공연을 이제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외벽에 이제 흡음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첨단 음향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조명, 고해상도의 이제 컬러 전광판, 그다음에 방송 중계 설비를 갖췄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조명 등 이제 설치가 자유롭도록 바텐 설비를 갖춰가지고 문화 공연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 주최 측의 필요에 따라서 그 좌석이 이동할 수 있는 가변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설치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전광판이 경기가 있을 때 뭐 점수 집계나 아니면은 간단한 문구만 표출이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체육관 내부에 전후에 두 개의 이제 전광판이 있는데 380인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실내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행사 할 때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예, 무대행사 할 때도 필요하고 경기 볼 때. 경기 예. 때도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그 지하층에 이제 다목적실 2개소를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일단은 그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용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요가나 에어로빅 등 이제 생활체육
그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외국인 관광객이죠.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류의 이제 K-팝 댄스라든가 전통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신 이후에 이제 자료 화면들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히 다르군요. 네. 그 장축체육관의 외관 그리고 내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리모델링도 앞서 2년 6개월이 걸렸다고요? 네, 대단히 큰 공사이고 또 사실은 우리의 이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인데 리모델링 하면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신 부분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이 최고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간 5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노화돼서 정밀 안전 진단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도움 지붕을 이제 전면 철거하고요. 그래서 현대적 기술 공법이나 파이프 트러스 구조로 이제 그 교체해가지고 그 내구성도 높이고 지붕 구조의 안전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글 레티스프라고 해서 그거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로드바라고 해가지고 그 저항력을 높이는 건데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건데 강풍이나 이제 지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요. 네. 기존에 아주 튼튼한 관람석이라든지 기둥 보호 일부는 저희가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활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전문 체육시설 기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문화 시설로서의 이제 성능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후에 재개장한 장충체육관 재개장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새롭게 문을 열고 1년이 지났는데 재개장한 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충체육관을 찾으셨나요? 예, 지난해 1월 이제 재개장을 했는데요. 네. 지난 1월 17일까지 1주년이 됐는데 네. 누적 관객이 한 23만 2천 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예. 1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동안 23만 2천 명이 왔다 그러시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전에 낙후됐을 때와 비교를 좀 한다든지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람석 규모가 네. 4,5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내부에다가 모델을 설치하거나 하면은 사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많아야 4,000명 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대형 이제 시설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라 볼 수 네.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규모에 봐서 비례해서는 조금 많이 방문했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개장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의 반응도 보실 텐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뭐 와서 이거는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리모델링 한 김에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네. 제가 별로 못 들었고요. 네. 이제 어르신 분들이죠. 네. 예전에 내 장충체육관을 찾았던 분들은 되게 좋아졌다고.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개장하고 여러 행사가 뭐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제 겨울은 실내 스포츠로 이제 배구 시즌이잖아요. 네. 배구 경기가 계속 지금도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장 이후에 문화 공연도 열리고 그동안에 진행된 행사 스포츠 경기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장충체육관은 일단은 그 서울연고 배구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네. 남자 팀의 경우는 우리카드 한세 배구단이 있고요. 예. 여자 팀은 GS 칼텍스 킥스 배구단이 있습니다. 그 두 팀이 이제 장충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한 21경기가 개최되었고요. 그 밖에도 홍명보 선수의 자선 축구 대회. 그것도 거기서 했습니까? 풋살 경기입니다. 네, 예. 네. 그 개최가 됐고 예. 뭐 격투기라든가 탁구 대회, 뭐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도 열렸고요. 네. 그래서 스포츠 경기가 총 30일에 개최되었고 이 이외에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색스폰 연주자 케니지 공연도 있었습니다. 케니지 공연도 거기서 예. 했고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 B2B라든가 가수 이은미, 장근석 씨 이제 콘서트 등 해서 문화 행사가 총 한 23회 정도 개최되었고 이 밖에도 뭐 대학교 입학식이라든가 한국 모델 선발대회 등 일반 행사가 한 16회 개최돼서 1년간 한 총 70회, 한 200여일간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올해 1월 2일입니다. 네. 그때 새해를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가 프로배구 경기였는데요. 네. 관람석이 다 매진이 됐었습니다. 오, 네. 저희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긴장을 했는데 한 5,7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네. 그 프로배구단 측도 그렇고 저희도 좀 약간 너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셨겠는데 5,700명이 오시면? 이제 게임이 2경기가 하다 보니까 나눠서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남자 경기 먼저 했는데 벌써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그 경기장들이 서울에서도 그 중심지가 아니라 네. 뭐 제철 타고 좀 가거나 네네. 뭐 고척동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접근성이나 이런 게 고민인데 네네. 그런 점에서 장충체육관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죠.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예, 또 재개장 1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있다면서 진행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네,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개장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장충체육관 시민사진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개최를 네.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장충체육관 추억 나눔이란 주제로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963년 이제 최초 개관한 이후로 현재까지 행사라든가 뭐 시설, 인물, 풍경 등 장충체육관과 관련 있는 사진이면 뭐든지 응모할 수 했고요. 네. 그래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총 24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24개 작품은 지금 현재 그 지하철역과 장충체육관이 연결되는 통로 벽면에 네. 지금 개첨돼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번쯤 뭐 장충체육관 방문하실 때 한번 들려셔서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희귀한 옛날 뭐 사진 흑백사진 이런 것도 좀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걸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발행했었는데 일단은 기존에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일단은 제외하고. 제출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겠군요. 예전에 갖고 있는 거는 그다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전에 아마 대통령 선거도 지금처럼 직선제가 아니고 네. 간선제로 그럴 때 아마 장충체육관에서 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참 현장인데 지금 이제 시민의 품으로 다시 재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장충체육관이 그동안에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회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저희가 이런 그 의미들이 많은데요. 그 역사적 가치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 먼저 첫 번째로 도시의 역사 건축물로서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육군 이제 체육관으로 이제 사용하던 것을 갖다가 개보수해서 현재 이르고 있는데요. 당시죠. 그러니까 1963년 그때의 건축 기술로는 상당히 어려운 대형 철골돔을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건축물의 의장적 측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둔하게 표현되기 쉬운 돔 구조를 갖다가 다른 구조체와 잘 조화시켜가지고 이제 거대한 메스를 갖다가 거부감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조형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 시민의 이제 기억과 추억의 장소로서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970년이나 80년대만 해도 농구, 배구, 뭐 씨름, 권투 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이제 유도하고 태권도 경기까지도 치렀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때의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선출됐고 김일 선수의 프로 레슬링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김기수 선수 이제 한국 최초로 프로 복싱 세계 챔피언 김기수 선수 대단했죠. 탄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장충체육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하고 함께 해온 역사성 있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데요, 장충체육관이 이제 서울의 그 미래유산으로 또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예. 프로레슬러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이제 프로레슬링 이제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은퇴 경기를 가졌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그때 모인 이제 관중이라든가 동료 후배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제 그간의 이제 추억이 이렇게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다라는 예, 거죠. 예, 네. 팀장님과 함께 그 장충체육관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저하고 둘이 마치 그때를 아십니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동대문 야구장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DDP가 생기고 그렇긴 합니다만 동대문 야구장 그 헐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장충체육관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네요. 예. 장충체육관의 쭉 역사들과 리모델링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겨울방학인데 방학 동안에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가서 관람할 만한 경기 또 문화 행사 오신 길에 소개 좀 해주고 가시죠. 네. 어린이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경기 행사는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2시에 프로배구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까지 총 4개의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 있고요. 주로 주말에 있나요, 경기는? 예, 그렇습니다. 네. 평일에 하루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주말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조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날이죠. 1월 30일 날 네. 로드 FC라고 이종 격투기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20일 날은 온라인 게임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MBN Y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외 이제 저명 인사의 강연이 있는데요. 한 번쯤은 관람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학 때 가실 수 있는 1월, 2월 행사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 밖에 또 뭐 연중 행사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 일정들이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가서 참고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스포츠 같은 경우는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하고 재개장했다는 뉴스까지 들었는데 오늘 오시면서 1년 됐다는 얘기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저도 한번 배구 좋아하니까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예. 장충체육관 이제 지난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앞으로 50년, 100년 또 잘 써야 되잖아요. 네. 장충체육관이 어떤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지 계획 좀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에도 이제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라든 하는 뭐 대형 시설이나 공연장, 전시장 등 많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장충체육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관람석 규모도 이제 적은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류 열풍 때문에 이제 한국 공연 문화도 수준도 높아지고 급속도로 발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다 해서 그냥 현재 상태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고 일단은 저희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제 장점을 100분, 10분 발휘해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네. 그 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개최된 일부 행사에서는 보통은 가장자리에 무대를 설치하는데요. 중앙에다가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사석을 줄이고 전체 관람석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숨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 활용도를 증대하는 이제 하드웨어적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시민들하고 밀접한 공간이잖아요. 다른 훌륭하고 좋은 넓은 이런 공간보다도 시민들이 정말 즐기고 시민들이 가깝게 사용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런 장충체육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충체육관 사업팀 박효진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